자, 두 번째, 랜선 소사이어티. 또 하나는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좀 캐주얼한 복장을 좀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죠. 자,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리즈물을 한번 런칭을 해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수많은 컨설팅을 해 오면서 이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PT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 최신 이슈라든지 시사 상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나 PT 면접 질문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최신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최근에 이슈 사항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슈나 시사 상식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게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PT 면접 주제나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올지 그 항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는 시리즈물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시리즈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G세대라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유퀴즈 거기에서 X세대, Y세대, Z세대 그 시대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광고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광고 있죠. X세대, Y세대, Z세대가 카니발 차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G세대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패턴을 갖고 있길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G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혹은 MG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슈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G세대는 무엇을 칭하는 것인지 그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세대는 X, Y, Z 이 순이잖아요. X세대, Y세대, 그 다음 세대가 바로 G세대인데, 이 G세대의 특징은 1990년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G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TV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가지고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경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플렉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100만원짜리 명품 운동화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서든 혹은 용돈을 어떻게 아껴서든 이거를 반드시 사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플렉스의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큰 의미에서 살펴보면 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소비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플렉스 문화 같은 자신들의 소비 문화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 바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G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바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만족을 하는 게,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 강하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소비를 하는 것이고, SNS에 뭔가 최근에 재밌어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SNS 상에서 표출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대표적인 G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세대가 최근에 이슈가 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터레스팅입니다. 펀터레스팅은
fun이랑 interesting이 결합된 그런 신조어이겠죠. 펀터레스팅은 자신들이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플렉스 문화다. 자신들이 재밌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무 노래 챌린지 같은 거 있죠. 중국의 앱인 그 틱톡을 통해서 재밌는 영상 같은 것을 따라 한다라든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걸 각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다시 공유를 하는 그런 문화가 펀터레스팅.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문화고요. 자, 두 번째, 랜선 소사이어티. 또 하나는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랜선 소사이어티는 말 그대로 인터넷 혹은 웹상에서 자신들만의 집단 혹은 연결체, 조직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프렌드 문화에 기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렌드는 who 플러스 friend,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혹은 랜선 상에서는 누구나 관심 분야가 같다고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프렌드가 랜선 소사이어티를 만나게 되면서 더 파급력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 사례 같은 것을 보면 BTS 아미라고 팬클럽이 존재를 하죠. BTS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G세대가 랜선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뭐 몇억 뷰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각종 음원 차트 같은데 뭐 빌보드에서도 막 1위를 하고 이러는 게 랜선 소사이어티의 프렌드가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 한때 저희가 노 재팬 운동 굉장히 많이 했었죠. 노 재팬,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선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끼치는 게 바로 또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게 랜선 소사이어티의 그런 집단성이 온라인 혹은 웹상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밈이라는 용어는 구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들이 전파가 된다. 재가공돼서 전파가 되는 그런 문화를 특징하는 게 바로 밈이다. 자, 밈이라는 또 단어가 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재미를 추구하는 G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세대가 이런 기술의 발전과 이제 서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놀이 문화로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4달러 아시죠? 4달러 묻고 더블로 가. 이 얘기도 아시죠? 그 다음에 B가 1일 1강 했었던 것. 자, 이런 게 대표적인 다 밈의 현상이다. 자, 네 번째. 이거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O2O, 긱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O2O는 여러분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식당에 있는 것을 주문을 하죠. 이게 대표적인 O2O이고요. 긱 이코노미는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더 G세대가 익숙한 그런 문화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G세대는 앱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앱을 통해서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긱 이코노미도 마찬가지로 꼭 회사에서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표현되는 프리랜서들, 임시직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제가 4가지 정도의 용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신조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와 관련된 기업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G세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PT 면접 주제라든지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G세대가 있으면 이 세대들이 주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소비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이 이런 주제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G세대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판매 전략 혹은 홍보 혹은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을 PT 주제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G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하는 그런 광고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그럼 이 G세대를 딱 특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혹은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PT 면접 주제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G세대 혹은 뭐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이 세대의 트렌드랑 문화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요약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 회사 한 군데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면서 G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고객 판매 전략, 이런 부분이 이미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미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G세대 혹은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에 따른 현명한 PT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G세대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민수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